저는 국방부 감찰실장 이지원 준장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가벼운 여군 장교라며 농담을 던지던 쓰리스타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박 장군의 모든 언행을 기록했습니다. 성희롱 14건, 직권남용 8건, 부하 괴롭히기 23건. 박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넌 그냥 만만한 여군 장교라고 생각하셨죠? 이지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갑을 찬 박 장군을 내려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권력과 정의, 성희롱과 응징이 뒤엉킨 한 여자의 치밀하면서도 통쾌한 복수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수원의 모 군부대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대는 분주했습니다. 각종 훈련과 업무로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언뜻 보기에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지원 중위. 잠깐만. 굵직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성만 장군이었습니다. 쓰리스타를 달고 있는 그는 의부대의 최고 책임자였죠. 예 장군님. 이지원은 바로 일어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군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고서 검토했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 역시 여자들은 꼼꼼함이 부족하다니까. 박 장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확인해 본 보고서에는 오타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트집을 잡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로 와 따로 할 얘기가 있어. 박 장군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원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장군이 자리를 떠난 후 동료 장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중이 괜찮아요? 김소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박 장군의 언행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군들은 역시 예쁘니까 부대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식의 발언들 말이죠. 하지만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중이는 정말 이쁜 애 남자친구 있어? 여군 중에서도 특별히 매력적이야 같은 개인적인 외모 평가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예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요즘 외롭지 않아? 나이가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여자는 역시 가정을 돌봐야지 군 생활보다는. 이런 발언들은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는 쓰리스타 장군이었고 자신은 고작 중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이지원은 마음을 다잡고 박 장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권력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앉아. 박 장군은 이지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킨 곳은 책상 앞의 의자가 아니라 소파였습니다. 이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박 장군도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중이 나이가 어떻게 돼? 28살입니다. 결혼은 안 했고? 네. 아직 젊네. 그런데 여자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안 좋아. 적절한 때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지. 박 장군의 손이 슬금슬금 이지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지원은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저는 지금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해도 돼. 박 장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군님, 이지원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왜 그래? 나는 단지 후배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일 뿐인데. 박 장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선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잠깐 아직 할 얘기가 남았는데 급한 업무가 있어서. 이지원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희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부대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이지원은 숙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군대의 위계 질서는 절대적이었고 박 장군은 그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장군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이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오늘도 예쁜의 화장을 진하게 한 건가?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할까? 밖에 맛있는 집 하나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발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박 장군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이지원만을 유난히 자주 지목했고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중이가 발표한 내용이 가장 좋았어. 역시 여자의 섬세함이 돋보이네.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성별을 강조하며 차별화하는 발언이었죠. 어느 날 오후 박 장군이 또다시 이지원을 불렀습니다. 이중이 나와 함께 외부 회의에 참석해. 어떤 회의인가요? 그냥 따라와 보면 알아. 하지만 도착한 곳은 회의장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장군님, 여기가 회의장인가요? 회의는 취소됐어. 대신 우리끼리 식사나 하자. 이지원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속임수였습니다. 저는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그래, 음식도 시켰는데. 박 장군은 이지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지원은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데? 나는 그냥 후배 챙겨주는 것뿐인데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 박 장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였습니다. 결국 이지원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불편했고 박 장군의 시선과 발언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중이는 정말 매력적이야. 어떤 남자가 이런 여자를 놓칠까? 나 같은 사람은 어때? 나이는 좀 있지만 경험도 많고 안정적이잖아. 이런 식의 노골적인 접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지원은 적당히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박 장군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좋은 곳 하나 더 알고 있는데. 저는 피곤해서. 그러지 말고 젊을 때 좀 놀아야지. 박 장군의 손이 이지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지원은 깜짝 놀라며 몸을 빼려 했지만 박 장군의 힘이 더 셌습니다. 장군님, 놓아주세요. 왜 그렇게 경계해? 나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박 장군의 행동은 명백히 나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겨우 빠져나온 이지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박 장군은 이 부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를 고발한다고 해서 쉽게 처벌받을 리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박 장군 같은 사람이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면 다른 여군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원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모아서 저자를 처벌하겠어.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너무나 강력한 권력자였고 자신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대에 출근한 이지원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박 장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대 전체가 모이는 조례 시간에도 이지원을 유독 자주 언급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이런 미인 장교가 있어서 참 보기 좋아. 이중이 오늘도 단정하게 잘 차려입었네. 다른 장교들 앞에서 하는 이런 발언들은 이지원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 성별을 이유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 장군이 이지원을 자신의 개인 업무에 자주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중이 오늘 오후에 내 차 타고 시내 나가자 처리할 일이 있어. 장군님, 저는 다른 업무는 나중에 해도 돼. 내가 우선이야. 박 장군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위계 질서가 절대적인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거든요. 차 안에서 박 장군의 언행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중이 정말 예쁘네. 이런 미인이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지? 남자친구는 있어? 어떤 남자가 좋아? 나 같은 남자는 어때?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인생 경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잖아.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지원은 적당히 얼버무렸지만 박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허리를 살짝 건드린다든지 서류를 전달할 때 일부러 손을 만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지원이 불편해하며 피하려 하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장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이 오늘 저녁에 좋은 바 하나 가자.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나누고.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조금만 마시면 되잖아. 분위기 좀 내보자. 결국 이지원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조용한 바가 아니라 다소 어두운 분위기의 룸살롱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군님, 여기는 괜찮아. 조용한 곳이야. 얘기하기 좋아. 룸 안은 둘만 있었습니다. 박 장군은 이지원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의 인연을 위해서. 박 장군은 강제로 이지원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이지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마셔? 내가 따라준 술인데. 저는 정말 술을 못 마셔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입에 대봐. 분위기가 안 나잖아. 박 장군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지원은 조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박 장군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원하게 마셔봐.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오늘은 편하게 지내자. 박 장군의 언행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이 정말 이쁘다. 이런 미인을 혼자 두기가 아깝네. 나이는 좀 있지만 나 같은 남자 어때? 든든하잖아.
그리고 갑자기 이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 이지원이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박 장군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나쁜 마음 아니야. 손 놓아주세요. 조금 친해지면 안 되나?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끼리. 박 장군은 이지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박 장군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를 존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권력형 성희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배려나 관심이라고 포장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배은망덕하다고 몰아갑니다. 저는 이런 식의 관심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지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뭘 원하는데? 그냥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내고 싶습니다. 업무적인 관계? 박 장군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특별 대우는 뭐야? 다른 중위들보다 더 좋은 업무 주고 회의에도 참석시켜주고. 그건 감사하지만 감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 장군의 말에는 노골적인 거래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혜를 줬으니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뜻이었죠. 장군님, 저는 그런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래? 박 장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를 더러운 놈 취급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박 장군은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고 자존심도 상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쓰리스타 장군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 박 장군은 다시 이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인 자세였습니다. 너 지금 내 명령 거부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 아닌가요? 개인적인 부탁? 박 장군이 크게 웃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는 모든 말은 명령이야. 그것도 모르나? 이는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요구를 공적인 명령으로 포장하는 수법이죠. 장군님, 그건 잘못된 명령입니다. 이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명령? 박 장군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습니다. 박 장군은 술에 취해 있었고 자존심까지 상한 상태였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이 부대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중이 하나쯤은. 그렇게 하세요. 이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하실 거면 하세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박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굴복했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틸 거야? 네. 후회할 거야. 박 장군은 위협조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각오하고 있어. 그날 밤 이지원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장군의 위협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한 명의 중위쯤은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비밀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박 장군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더 확실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장군의 보복이 시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장군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수록 자신에게는 유리해질 것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이지원은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박 장군의 보복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지원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중이 어제 제출한 보고서 다시 써와. 뭐가 잘못된 건가요? 형식이 엉성해 다시 해. 하지만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 장군은 그저 트집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작성한 서류도 계속 반려되었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중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좀 더 신경 써. 다른 장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지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중이는 이번 주말 당직 서. 저는 지난주에도 당직을 섰는데요. 불만 있어? 명령이야.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는 당직을 이지원은 매주 서야 했습니다. 교육이나 회의에서도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이는 부대에 남아서 사무실 정리해. 저도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너는 받을 필요 없어. 다른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점점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있었죠. 동료들도 점차 이지원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눈밖에 날 수 있어. 장군님 기분을 건드리지 말자. 누구도 이지원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데 급급했죠. 박 장군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중이 내일까지 이 모든 서류 정리해놓고 보고서도 작성해.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업무를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요.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야 능력 부족이지. 야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한 후에도 이지원 혼자 부대에 남아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지원이 홀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박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 내 업무가 많아서. 혼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니까 힘들지. 박 장군이 이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 사이에. 박 장군의 손이 이지원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장군님 그만해 주세요. 왜 그래? 어차피 우리 둘뿐인데. 박 장군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둘이 있으니까 더 친밀해지는 것 같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고집 피우는 거야? 박 장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줘도 모르겠어? 무슨 기회 말씀이세요? 나랑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박 장군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버텨볼래?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 그렇게 하세요. 이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틸 거야? 네. 박 장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다음 날부터 박 장군의 괴롭힘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중이 너 어제 몇 시에 퇴근했어? 11시쯤요. 11시? 그게 몇 시야? 새벽 11시? 아니요, 밤 11시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10시 30분에 불 꺼진 거 내가 봤어. 박 장군은 이지원의 근무 시간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일찍 퇴근한 거네. 무단 이탈이야.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11시에. 변명하지 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 위협까지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중이 왜 혼자 밥 먹어? 인기가 없나? 다른 장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그래서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무 방해였습니다. 이중이가 작성한 보고서는 검토가 더 필요해 보류. 이지원이 작성한 모든 문서는 이유 없이 보류되거나 반려되었습니다. 회의록 다시 써와 내용이 부정확해. 하지만 회의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괴롭히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죠.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이지원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할 수 없었죠. 동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중이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왜 장군님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면 될 텐데. 누구도 이지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지원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장군이 이지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중이 지금까지 생각해 봤어? 뭘 생각해 보라는 건가요? 내가 했던 제안 말이야.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 박 장군은 이지원의 현재 상황을 보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티면 너만 손해야. 그건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감당할 일? 박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너 지금 상태 보니까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잖아. 실제로 이지원은 극도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해 있었죠. 이렇게 계속 가면 너 건강 완전히 망가져. 그래도 굴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굴복? 박 장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애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견뎌내겠습니다. 견뎌내. 박 장군이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로 견뎌낼 수 있나 보자. 그날 밤 이지원은 또다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을 때 문득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맞나? 박 장군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자신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장군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고 자신의 한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지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날이 과연 올까요? 한계 상황에서 이지원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죠. 그날 밤 이지원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떠올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장 이지원 준장.
바로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전 국방부에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수원의 모 부대 박성만 장군이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부하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누군가 나서서 막아주세요. 하지만 박 장군은 워낙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군인의 모습을 보였고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지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 중위로 위장해서 잠입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지난 3개월 동안 이지원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다 녹음되고 기록되었습니다. 박 장군의 성희롱 발언들,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업무상 괴롭힘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박 장군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다음 날 박 장군이 또다시 이지원을 불렀습니다. 이중이 내 사무실로 와. 사무실에 들어가니 박 장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한 기색이 역력했죠. 앉아. 이지원이 의자에 앉으려 하자 박 장군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의자 말고 소파에 앉아. 이지원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장군도 바로 옆에 앉았죠. 이중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하지? 어떤 얘기 말씀이세요? 나랑 좋은 관계 맺자고 했잖아. 박 장군의 손이 이지원의 무릎에 올려졌습니다. 장군님, 놀라지 마. 나쁜 마음 아니야. 박 장군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계속 버텨서 뭐가 좋아? 저는 이런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박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좋다는 거야? 매일 야근하고 동료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그건 장군님이 만든 상황이잖습니다. 내가 만든 상황? 박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단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나랑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런 기회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박 장군의 손이 이지원의 어깨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암울한 군 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집스럽네. 박 장군은 이지원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굴복하게 될 거야. 나한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저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박 장군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뭐가 다른데? 너도 결국 나 밑에서 일하는 부하 아니야? 이때였습니다. 이지원이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이죠. 박 장군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말입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박 장군은 이지원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교였어. 앞으로는 정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지원의 담담한 대답에 박 장군이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상관없다고? 정말 뻔뻔하네. 그리고 갑자기 이지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안 보낼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할 때까지. 놓아주세요. 안나,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낼 거야. 박 장군의 행동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다렸던 것이죠. 장군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건데?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박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후회한다는 거야? 너 같은 말단 중이한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지원의 차분한 말투에 박 장군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장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증거? 뭔 증거? 장군님이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박 장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희롱, 직권 남용, 부하 괴롭히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내 모든 대화와 상황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습니다. 박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원이 자신의 옷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입니다. 장군님을 만난 첫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드디어 박 장군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무슨 목적으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지원은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장군님 행동은 충분히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었다고?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박 장군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 소용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3스타 장군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딴 기록 따위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박 장군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중이가 나를 어떻게 해? 현실을 좀 봐. 현실을 보시는 건 장군님입니다. 이지원의 목소리에 이제 위험이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만만한 여군 중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니면 뭔데?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군님께서 저지른 모든 일들의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대가? 박 장군도 일어섰습니다. 뭔 대가? 누가 나한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너가? 박 장군이 크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중위 주제에 장군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네. 어떻게? 내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지원은 더 이상 박 장군과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 장군이 이지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를 가진 누군가의 눈빛이었죠. 손 치우세요. 뭐? 지금 당장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이지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권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장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너 뭔가 이상해.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이지원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박 장군은 뭔가 불안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여자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봐야 고작 중위인데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그날 밤 이지원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장군의 모든 잘못이 낱낱이 기록된 완벽한 보고서였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드디어 박 장군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지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대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이죠. 오전 9시 박 장군이 평소처럼 이지원을 호출했습니다. 이중이 내 사무실로 와. 이지원은 담담하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장군이 비웃는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 꿈속에서도 나를 혼내겠다고 했나? 장군님, 뭐야? 또 증거 타령할 거야? 박 장군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때 이지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이지원입니다. 박 장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뭔 짓이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박 장군이 다가오려 했지만 이지원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박성만 장군 감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박 장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감찰실? 뭔 소리야? 이지원은 전화를 끊고 박 장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성만 장군님, 이제부터 정식 감찰이 시작됩니다. 감찰? 누가 누굴 감찰한다는 거야? 박 장군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군님을 감찰합니다. 너가 나를? 박 장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구나. 고작 중이 주제에 장군을 감찰한다고? 중이가 아닙니다. 저는 중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지원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한 부하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급자의 위험 있는 목소리였죠. 그럼 뭔데? 국방부 감찰실장 이지원 준장입니다. 순간 박 장군의 뇌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장? 네, 준장입니다. 이지원이 자신의 지갑에서 진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지원 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분증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물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박 장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장이면 자신보다 한 계급 낮지만 국방부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은 부대 장군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장군님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지난 3개월 동안 장군님의 모든 언행을 조사했습니다. 이지원이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희롱 14건, 직권 남용 8건, 부하 괴롭히기 23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 장군은 파일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장군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지난 3개월 동안 한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성희롱 발언들,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업무상 괴롭힘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아찔했습니다. 그런 건 오해야. 나는 단지 오해가 아닙니다. 이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성희롱이고 권력 남용입니다. 아니야, 내가 언제 성희롱을 했어? 어제 저녁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지원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박 장군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안 보낼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할 때까지. 나랑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박 장군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구나. 함정이 아니라 수사였습니다. 수사? 국방부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군님이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다고. 박 장군은 누가 신고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자신의 운명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잠입조사를 했습니다. 잠입조사? 3개월 동안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지원이 파일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박 장군의 모든 잘못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자료가 국방부에 보고됩니다. 박 장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지원. 아니 실장님. 박 장군이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다시 생각해 볼 것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 장군이 갑자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박 장군은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에 따라 처벌받으시면 됩니다. 이지원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헌병대가 오고 있을 겁니다. 헌병대? 박 장군이 더욱 놀랐습니다. 체포하러 오는 건가요? 일단 조사를 위해 동행해달라고 할 겁니다. 조사. 박 장군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3스타 장군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한 번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성만 장군님이십니까? 네. 국방부 감찰실 지시에 따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장군은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병들과 함께 나가면서 박 장군이 이지원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건가요? 용서는 피해자들이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군님 때문에 고생한 모든 여군들 말입니다. 박 장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장군이 끌려간 후 부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중희가 아니 준장님이었다고? 국방부 감찰실장이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장교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만만하게 봤던 여군 중위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높은 직급의 고위 간부였던 것입니다. 이지원은 부대 전체에 공지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감찰실장 이지원 준장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박성만 장군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위장 근무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할 때까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장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약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험 있는 고위 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박 장군의 비리에 가담했거나 묵인했던 분들은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원의 말에 몇몇 장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실제로 박 장군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직하게 말하시면 참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장군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헌병대에 끌려간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함정 수사야. 불법이라고. 저 여자가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했어. 박 장군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언제 성희롱을 했어? 그냥 친근하게 대한 것뿐이야.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들과 영상들 그리고 상세한 기록들. 모든 것이 박 장군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조작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박 장군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군은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과의 인맥도 상당했죠. 김 장군님, 저 박성만입니다.
이번 일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박 장군은 여러 고위 간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부는 냉담하게 반응했지만 몇몇은 동정을 표했습니다. 박 장군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성희롱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진 것 같아. 옛날에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런 반응들이 박 장군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장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언론에도 자신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단지 부하를 챙겨준 것뿐입니다. 요즘 성희롱 기준이 너무 과도해졌습니다. 군대 내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 장군의 지지자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장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경력을 망쳐서는 안 된다. 함정 수사는 불법이다. 여론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 장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박 장군의 편을 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예민하다. 그 정도는 성희롱이 아니다. 군대에서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반응들을 본 박 장군은 더욱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봐라, 내가 옳다고 하잖아. 이지원이 과도하게 반응한 거야. 박 장군은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박 장군의 변호사가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것이죠. 함정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합시다.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유인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지원의 수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박 장군은 이 전략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맞아. 저 여자가 나를 속인 거야.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박 장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함정 수사의 피해자입니다. 이지원 준장이 신분을 속이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런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들은 무효입니다. 박 장군의 주장은 일부에게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함정 수사가 정당한가? 신분을 속이는 것이 옳은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 여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장군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지원의 과거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의 승진 과정을 조사해봐라.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준장까지 올라갔을까?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거야. 박 장군은 이지원을 음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감찰실장을 하는 게 말이나 되나? 남자 부하들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이런 공격들은 매우 원시적이고 차별적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통했습니다. 아직도 여성 고위직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박 장군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박 장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지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 객관적인 수사가 아니라 감정적인 복수다. 여자 특유의 히스테리가 아닌가. 이런 성차별적 발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 장군의 지지자들도 가세했습니다. 박 장군은 무죄다. 이지원의 과도한 반응이다. 함정 수사는 불법이다. 시위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박 장군을 지지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 장군을 석방하라. 함정 수사 중단하라. 군기 확립을 위해 박 장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본 이지원은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커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지원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함정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저뿐만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지원의 수사가 공개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박 장군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저도 괴롭힘을 받았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상황이 다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군의 범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하지만 박 장군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모두 거짓 증언이다. 이지원이 조작한 것이다. 나를 모함하려는 음모다. 박 장군의 최후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지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지원 그년이 나를 망쳤어. 복수해야겠어. 끝까지 가보자. 박 장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일이었습니다. 이지원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마침내 군 법정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장군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변호사도 함정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행한 수사는 불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함정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었거든요. 박 장군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 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함정 수사가 불법으로 판정되면 모든 증거가 무효가 돼. 그럼 나는 무죄 석방이야. 하지만 이지원은 차분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장군의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이지원 준장이 고의로 피고를 유혹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빠뜨린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수사입니다. 일부 방청객들도 박 장군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장군은 무죄다. 함정 수사 반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지원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피고인이 다른 여군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원이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박성만 피고인의 부대에서 근무했던 모든 여군들의 증언입니다. 박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총 23명의 여군이 동일한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지원이 파일을 펼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소영 중위 박 장군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임이나 소령 승진을 미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박혜진 중위 거부하자 업무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패턴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조작이야. 박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언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치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들을 직접 소환하겠습니다. 이지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증언대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박 장군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증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박 장군은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 없었어. 하지만 두 번째 증인이 또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승진을 조건으로 부적절한 제안을 했어요. 거부하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박 장군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권력 남용이 명확히 드러났죠. 박 장군의 변호인은 당황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사후에 조작된 것입니다. 이지원 준장이 증언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언들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피고인이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이지원이 휴대폰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박 장군이 여군들에게 보낸 부적절한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예쁜애 저녁에 시간 있어? 혼자 있기 외롭지 않나? 내가 위로해 줄까? 승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자. 메시지들은 명백히 성희롱이었습니다. 박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이건 피고인이 직접 보낸 메시지들입니다. 이지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각 메시지의 발신 기록과 수신 기록이 모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 장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언과 물적 증거가 모두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이 박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박 장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박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친근하게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친근하게요? 이지원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여군들에게 외모 평가를 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것이 친근한 것인가요? 승진을 조건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친근한 것인가요? 거부하는 부하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이 친근한 것인가요? 이지원의 질문에 박 장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군들을 성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자 직권남용입니다. 더 나아가 부하들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이지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지원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을 괴롭혔습니다. 여군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군인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지원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여군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대가 진정한 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해보십시오. 박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하들을 챙겨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재판부는 오랜 심의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성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전역 처분과 함께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 500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박 장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헌병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장군이 끌려나가면서 이지원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에 만족했지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박 장군 같은 사람이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테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이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이지원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언론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군내 성희롱 척결의 새 전환점, 감찰실장의 용기 있는 잠입수사,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계기,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함정 수사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진실이 밝혀지자 이지원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여성,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줬다. 모든 여성들의 영웅. 하지만 이지원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 내 성희롱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 체계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도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의 다짐이었습니다. 박 장군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군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롱 신고가 늘어났고 가해자들이 처벌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군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지원 준장님 덕분입니다. 실장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배 여군들의 이런 말을 들으며 이지원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꾸준히 노력해야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었습니다. 박 장군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구나. 그 여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늦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원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한 거였구나. 나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 그런 고생을 한 거였어.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박 장군의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성희롱 예방 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하들을 보호해야지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에서 계몽자로 변한 것이죠. 물론 쉽게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원은 여전히 국방부 감찰실장으로 활동하며 군내 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희롱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이지원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죠. 나도 당당하게 맞서야겠다.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겠다. 내 권리를 지키겠다. 이런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이죠. 박 장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각성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지원 준장, 그녀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준호 장군은 공정하고 원칙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부하들을 존중하며 능력에 따라 평가했죠. 이번 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장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여군들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맡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장군 시절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부대 내에는 성희롱 신고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피해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게요.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디는 여군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군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군도 우리와 똑같은 군인이야. 성별로 차별하면 안 돼. 서로 존중하는 게 당연하지. 성희롱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동료들끼리 서로를 보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지원도 가끔 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감찰 업무차 오기도 했지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기도 했죠. 많이 변했네요. 김 장군이 이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실장님이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지원은 부대를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녀 장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업무를 하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중희님, 한 여군이 이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김민지 중위입니다. 실장님 덕분에 이렇게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김중희의 말에 이지원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그 마음 잘 알겠어요. 저도 실장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은 여군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이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대를 나오며 이지원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3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장군의 성희롱과 괴롭힘, 동료들의 외면, 극한의 스트레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여군들이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지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으로부터였습니다. 실장님, 저희 부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지원은 주저하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군들도 여군들도 그리고 사회 전체가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원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군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성희롱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고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이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맞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이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지원이 그 시작을 만들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 장군은 감옥에서 출소한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고 가끔씩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권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분들이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저질렀던 일들이 쉽게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장군이 이지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지원 준장님께 저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 준장님께 큰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장님께서 용기를 내어 저를 막아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성만 올림. 편지를 읽은 이지원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지원은 계속해서 군내 비리 척결에 앞장섰습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와 싸웠죠.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힘. 함께해야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이지원은 오늘도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은 계속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군들이 용기를 내고 있고 더 많은 남군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군대 전체가 더욱 건전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준장의 용기 있는 결단 하나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의를 향한 신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리고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지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있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지원 준장이 꿈꾸었던 그 세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용기와 정의를 향한 확고한 신념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열라디오였습니다.